안녕하세요. 오늘은 1974년 강연 녹취록, 유령오제의 일부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이게 주제가 유령이에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뭔가 남는다. 좀 오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유령하면 왠지 으스스한 이야기부터 떠오르는데 이 강연은 좀 다르게 접근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기이한 현상 나열이 아니고요. 소위 그 유령 현상이라는 걸 인간의 아주 강한 집착 아니면 그 마음 상태 이런 거랑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집착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령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뭐랄까, 강렬한 감정이나 미련 같은 게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인간의 마음에 대해 뭘 배울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자료를 보면 이 유령 현상의 핵심, 그걸 집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거다. 이런 해석을 좀 넘어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연에서는 단순히 감정 상태를 넘어서 그 강한 생각이나 미련, 그러니까 집착이요. 이게 어떤 에너지나 힘, 력 같은 걸로 남아서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묶인다 이렇게 설명해요. 힘이요? 에너지처럼? 네. 그래서 왜 무덤 근처에서 유령봤다는 얘기가 많은지 그것도 이런 거랑 관련 있다고 보고요. 와, 이 부분은 진짜 흥미로운데요. 왜냐면 보통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사후세계나 유령 이런 걸 명확히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장례 의식 같은 걸 보면 마치 사후 존재를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론하고 실제 의례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착이라는 힘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는 강연 속 사례들을 보면 좀 더 와닿아요. 아, 사례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재혼하려고 하니까 죽은 첫 아내가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무섭네요. 네, 심지어 그때 주변 공기가 막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냉한 지옥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극한의 차가움이죠. 네. 근데 결국 그 안에 생전 잘못이나 집착 이런 걸 깨닫게 해주니까 사라졌다고 하고요. 아, 원인을 알고 해소하니 사라졌다.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사별 후에 재혼한 남편 이야기인데 이분은 10년 동안 목이 안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대요. 10년이나요? 목이 안 돌아간다니? 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죽은 첫 아내의 그 원한 서린 영혼, 그게 붙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영혼이 자신의 집착을 이해하고, 뭐랄까, 떠나고 나니까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설명이죠. 신기하네요. 또 있어요. 유산 상속 문제로 원한을 품은 딸 유령 이야기도 나오고요. 부엌에 나타나서 하녀들 겁주고, 심지어 집안 재단에서 할머니 유령이랑 다투기까지 했다고? 아니, 유령끼리 싸운다고요? 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그 원한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니까 사라졌다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다 비슷하네요.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 원한, 미련, 질투 이런 것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집착 그 자체가 존재를 그곳에 묶어둔다는 관점인 거죠. 그렇다면 꼭 원한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형태의 집착 같은 것도 다루나요? 네, 그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쇠약,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걸린 여성 사례도 나와요. 탈모요? 그건 좀 결이 다른데요? 네, 좀 그렇죠. 근데 강연에서는 이때 지옥의 이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거든요. 지옥의 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랄까 지독한 벌레처럼 그 사람의 두려움이나 자기 보존 욕구 같은 게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는다는 비유 같아요. 이것도 결국 그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고요. 아, 그것도 결국 집착의 한 형태군요. 네, 강연자가 개인적인 관찰이라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집착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긴 하는데 이건 그냥 당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집착에도 여러 얼굴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집착을 좀 내려놓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대조적인 사례도 나와요. 스스로 이제 삶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분의 영혼은 원한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평화롭게 나타나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 갔다고 해요. 이게 이른바 좋은 유령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집착이 없으니 평화롭게 떠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연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의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거죠. 근본 원인을 알고 내려놓는다.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집안을 밝게 하는 건 물리적인 뭐 전등, 전기 불빛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소통을 통한 마음의 밝음이다. 이런 통찰도 제시해요. 마음의 밝음.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는 유령 이야기라는 좀 흥미로운 틀을 사용했지만 결국 인간의 기쁜 집착이라든지 마음의 힘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파고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유령이 진짜 있냐 없냐 이 논쟁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현실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강연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뭐 지위나 명예, 물질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심지어 학식이 높은 학자들조차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기도 하고요. 학자들도요. 네. 진정한 평화는 결국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집착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마음, 우소노츠가 나이 젠나르 코코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집착이나 아니면 아직 떨쳐내지 못한 감정 같은 것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